루디거, 주마, 아스필리쿠에타를 전적으로 믿고 가는 그렇게 가야 되나요? 3백에서 아스필리쿠에타를 좀 전적으로 믿어보는 방법이 있죠. 저도 진짜 시원시원하게 이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 가지 틀려요. 오늘은 압박이 강해서가 아니라 후방 빌드업을 해줄 만한 선수가 수비진에도 없고 미드필더진에도 코바치치 뿐입니다. 근데 코바치치가 하는 빌드업들은 이제 좀 뭐랄까 전진성을 갖는 빌드업이기 때문에 중원에서 빌드업이 된다는 느낌이 아니라 중원에 있는 선수가 하는 빌드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론소는 오버래핑을 할 때 오버래핑 이런 식으로 하는 느낌? 그러니까 7회는 오버래핑 이렇게 하면은 알론소는 오버래핑 하지만 박스 안에서의 득점력은 정말 좋으니까. 설마?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 있어요. 뒤집으면 됩니다. 시간이 있어요. 아니 루디거하고 주마하고 할 얘기 있었니? 왜 이렇게 가깝게 있었어? 루디거하고 주 3백이면 이렇게 서 있어야지 왜 이렇게 서 있었어? 그래요. 공간이 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타미가 공간을 잘 치고 들어간 거, 미나미노가 공간을 잘 치고 들어간 것도 맞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세이브할 때는 조금 아쉬운 게 있었다. 미나미노가 들어왔을 때 조금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딜레이가 있었던 것도 있고. 주마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럼 잉스를 막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스필리쿠에타를 믿고 미나미노는 그래 막아 그러면 왜냐면 미나미노가 잉스에게 내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잉스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멈칫하는 건 왜 그런 걸까? 뒷공간으로 막아주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번 행동은 주마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자, 크로스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뭐 아예 이렇게 간다든가, 아스필리쿠에타가 누가 봐도 미나미노를 잡으러 갔다 그러면 일로 들어가 주든가, 지금 잉스는 프리롤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럼 아예 골대로 알죠? 가끔 가다가 수비수들이 골대로 들어가는 거, 그럼 골대로 들어가든가. 자, 마운트가 차는 것 같죠? 그래도 아까 마운트가 한 골 넣는다는 건 맞췄네요. 마운트가 한 골 넣는다는 건 맞췄네.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사우스햄튼 대 첼시 대 사우스햄튼 경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마운트의 PK가 없었으면 무난하게 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사우스햄튼은 좀 전방 압박을 많이 가져가지고 그리고 먼저 득점을 한다면 내려앉겠다, 확실한 플랫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게 먹혔습니다. 왜냐면 미나미노는 한 번의 유효 슈팅 그리고 한 번의 슛으로 득점을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내렸고, 그 내리고 나서는 지지부진했습니다. 마운트가 약간 드리블로 PK를 얻기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가 오도이가 지에으랑 교체가 되면서 공격적인 교체를 위해서 오도이를 뺐다. 이걸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공격적으로 안 풀렸던 경기인 건 맞습니다. 리뷰를 보겠습니다. 요건 항상 첼시가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뭐 점유율도 많이 가져가고 패스도 많이 하고 뭐 득점은 1대1밖에 안 됐지만 뭐 키패스도 많이 하고 슛도 많이 하고 이런 걸 많이 보여주는데 오늘만큼은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빈공으로 1대0 혹은 2대0 이렇게 이겨왔다지만 오늘은 또 한 골을 넣고 한 골을 실점하니까 이렇게 좋은 지표를 가지고도 1대1로 무승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엔 네 가지를 뜯어볼 건데요. 선수 위주로 좀 분석을 할 건데요. 잘 됐던 선수, 못 됐던 선수, 그리고 키플레이어, 그리고 MOM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OM이나 키플레이어나 똑같지 않냐 그러는데 제가 나눈 건 뭐냐면, 키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내에서 조금 핵심, 이 선수야말로 지금 오늘 첼시 전술에서 핵심이다라는 선수 하나랑, MOM은 경기력이 좋았다는 거잖아요. 맨 오브 더 매치니까 경기력이 좋았던 선수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똑같이 보셔도 되지만 MOM을 2명 뽑는 것보단 키플레이어랑 MOM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MOM부터 보시자. 그러면 마운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좋았던 선수예요. 물론 스탯도 좋았지만 한 골을 넣기도 했고 뭐 키패스도 많이 했지만 이 선수는 수비를 좀 부담스럽게 하고 중앙,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첼시의 공격에 활력을 넣어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코바치치랑 마운트가 가장 좋았다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마운트와 코바치치의 그 능력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PK를 만들어내기 전에 좀 뭐랄까 패스하는 거, 키핑한 후에 패스하는 거, 이게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거 한 번으로도 수비 둘이 부담스러워지거든요. 왜냐면 마운트가 키핑을 잘하는데 잘 내주기까지 하니까 오늘 마운트의 경기력으로 사우스햄튼을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MOM은 마운트고 두 번째로 잘한 선수, 키플레이어였던 건 코바치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코바치치의 히트맵과 스탯인데 이걸 떠나서 코바치치가 뒤에서 뿌려주는 롱패스,
롱패스 성공이 5번인데 정말 좋았습니다. 조르지뇨, 티아고 실바, 코바치치가 나눠 하던 걸 코바치치 혼자 했거든요, 오늘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방으로 나가는 이 패스가 정말 좋았습니다. 게다가 본인 스스로 보여줄 수 있는 드리블이라든지 이 볼을 키핑하고 좀 버텨주고 탈압박하는 거라든지 전술적으로 중원에서 캉테가 조금 패스미스가 있었잖아요. 커팅은 좋았지만 패스미스가 있었는데 코바치치가 수비적인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드리블이라든지 롱패스라든지 공격적인 스탯을 쌓을 때도 코바치치는 괜찮구나. 오늘 중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첼시의 키플레이어는 코바치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워스트를 뽑으라 그러면 저는 알론소를 뽑고 싶거든요. 타미랑 알론소를 뽑고 싶은데 타미하고 알론소는 조금 주제가 다릅니다. 타미는 그냥 경기력을 부진했어요. 타미는 그냥 경기력이 부진했습니다.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키핑하는 것도 애매하고 볼도 너무 끌고 그렇다고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타미는 그냥 경기력이 나빴기 때문에 전반에 바로 교체가 됐지만 알론소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알론소 같은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선수입니다. 알론소의 장점 같은 걸 보면 박스에서 공격적으로 투입이 됐을 때 그냥 공격수의 머릿수 하나를 더 채워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득점도 하기도 하고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제공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박스에서 그러니까 3백을 쓰는 이유가 공수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함이잖아요. 공수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그럴 때 그 말에 가장 적합한 선수인 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유독 베르너하고 합을 맞춰서 그런지 아니면 코바치치가 롱패스를 뿌려주는 게 많아져서 그런지 혹은 또 빌드업이 좀 중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나가서 그런지 알론소의 속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알론소는 속도가 단점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알론소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3백이 돼야 되는데 알론소의 단점이 극대화되는 3백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알론소는 왜 이렇게 느린가 오늘. 그게 단점이 부각되는 경기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알론소의 경기력도 나빴지만 알론소의 장점과 단점 타미나 자신이 보여줄 거를 확실히 정해야 되는 선수라면 알론소는 그게 확실히 정해져 있는 선수인데 오늘 단점이 부각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7일이 됐든 에메르송이 됐든 좀 더 속도에 그리고 공격적으로 속도감이 있는 선수들 조금 원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 좋았던 선택은 하나 뭐냐면 지으의 투입입니다. 오도이를 빼서가 아니라 과연 이 투입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도이가 무슨 부상이나 타미는 약간의 부상이 있었거든요. 발목 쪽에 이렇게 아이싱을 할 정도로 좀 부상이 있었는데 오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제발로 걸어 나갔습니다. 오도이의 투입은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면 타미의 경기력이 너무 나빴고 오도이 베르너가 같이 안 서본 것도 아니고 오도이가 윙어가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뭐랄까 아구가 맞는 그런 투입이었다고 하면 지으 같은 경우에는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으도 공격적인 카드고 근데 오도이의 선택이 아깝습니다. 왜냐면 오도이는 윙백을 서본 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제임스가 되게 폭발적인 경기력을 보여줘서 제임스를 뺄 수 없다. 이것까지도 아니었는데 오도이의 뭐 체력적인 문제, AT전이 있으니까 체력적인 문제라면 아예 투입을 하지 말든가 지으를 투입을 하던가 아니라면 오도이를 윙백으로 내려서 지으 오도이로 공격적으로 나서던가 뭐 이런 방식을 택했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아서 오도이는 오도이대로 시간을 많이 못 부여받아서 뭐 기록이 좋은 게 없고 지으는 더 시간을 못 받아서 지으대로 뭐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두 윙어 그러니까 두 번의 교체에서 다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엘 감독이 선택하는 거는 뭐 저는 불만을 가져가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선택이 좋았고 그게 적중하기도 했고 그랬지만 적중하지 않았다라면 그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요번 게 딱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주마의 실점을 보시죠. 주마의 실점을 보시면 자, 미나미노가 들어가는 걸 놓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백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윙백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거길 커버해 주려고 벌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루디거도 거기 커버하려고 가 있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좁혀오면서 미나미노가 잘 들어온 것도 있죠. 잘 들어온 것도 있는데 선택이 그 다음에 아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 아쉽냐면 아스필리쿠에타가 미나미노에게 태클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예측 수비죠. 태클을 피할 수도 있고 실제로 미나미노는 피하기도 했고 그렇다면 주마의 선택이 좀 관건이 되거든요. 뭐 들어오는 잉스를 막으러 가든가 잉스도 프리롤로 있었으니까 이 영상으로 보실 때는 조금 가까운 것 같지만 거리가 꽤 있었습니다. 경기장에 거리가 있었는데 그럴 거면 문전으로 뛰어들어가든가 뭔가 예측 수비를 하든가 아니면 아스필리쿠에타랑 같이 미나미노랑 각을 좁혀버리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미나미노 뒤에 좀 서 있는 느낌이거든요. 후반전에 네드먼드가 들어가는 걸 예측 수비로 막는 주마의 그런 행동을 봤을 때 주마가 그런 걸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번 거는 판단이 너무 아쉽고 그게 골까지 연결이 돼버리니까 최악의 선택이 되어버린 거죠. 너무 주저하다 보니까
득점을 막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예측 수비가 그 공격을 막아내고 실점을 막아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해보기는 해야죠. 아스필리쿠에타처럼 태클을 들어간다든가 티아고 실바도 몸을 날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마가 아직까지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게 3월의 일정입니다. 여기 리버풀 일정이 끼면서 완전히 해리돼버린 일정이 됐는데 2월 리그 마지막 경기인 사우스햄튼전을 잡고 넘어갔다라면 좀 기세를 더 타고 연승이라는 게 또 위닝 멘탈리티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우스햄튼은 최근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았고 5연패를 하다가 이번에 무승부 한번 겪은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길 만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승점을 쌓아나지 못했다라는 건 앞으로 3월 일정에서 두고두고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경기는 끝이 났고 투엘 감독은 여러모로 전술 변화를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3백 체제 좋습니다. 3백 체제에서 5승 2분을 걷어낼 만큼 투엘 체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 3백이. 하지만 3백이 조금씩 표본 경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투엘의 3백은 이렇구나. 윙백들이 적극적으로 올라가고 뽀백이 됐기도 했다가 중원에는 투미들이 있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알지만 상대도 아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투엘 감독은 워낙에 전술가고 변화를 많이 가져가는 감독이니까 조금씩 다른 전술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지에우도 살리고 하베르츠도 살리고 주마도 살리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를 가져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진정한 시험대에 올라가 있던 투엘 감독, 이제부터 승점을 쌓아야만 진짜 챔스를 사수할 수 있는 3월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엘이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